지금 야당 여당이 이제 잼버리 가지고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늘 저는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이해 안 된다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이 정부 들어서는요 이 국민의힘이 무슨 일만 있으면 감사원 감사야. 그렇죠. 그렇게 감사원이 좋은가 봐. 왜 그럴까? 왜 이 정부는 감사만 하려고 할까요? 일단 자기 편이니까. 감사원이. 네, 완전히 이제 감사원이 중립성을 잃었잖아요. 네. 이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번에 했던 행위도 유병호 그렇고 사무총장. 유병호 사무총장이 했던 행위도 그렇고 이미 감사원은 장악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만 있으면 이제 감사원. 그러니까 전현희 그랬었죠. 권익위원장 사건 때도 굉장히 방통위도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월권을 행사한 거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 완전 그 의견도 묻지 않고 사무총장이 독자적으로 자기가 완전히 뭔가 월권을 행사했는데 저는 지금 이제 새롭게 이제 뭐 책임의 국면으로 오고 이제 사과의 국면으로 왔는데 전 제 오늘 그 대통령의 말이 굉장히 진짜 정신승리구나. 그러니까 뭐 마치 뭐 죽어가는 잼버리를 이 정부가 구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리고 무슨 이제 국가 브랜드를 살렸다. 살리기 뭘 살려? 면을 세웠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정신승리 진짜 대박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펼쳐질 일들이 이제 보면 이제 전라북도를 책임론하고 그리고 전 정부 탓하고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 지금 뭐 부산 엑스포의 유치와 관련돼서도 지금 이제 미리 선제적으로 뭐 하나 놓고 가는 것 같아요. 안될 나중에 가능성에 대해서 유치 실패했을 때 야 책임을. 니들이 그때 그 유치 완전히 똥물 튀지 않았냐 그때 니들 때문에 안 된 거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또 사전 정지 작업이 좀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태생적으로 어떤 책임 문제나 뭔가 이런 어떤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어찌됐든 공은 내 탓이고 과는 남 탓하려고 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뭔가 보인다. 그리고 이제 저쪽 국민의힘 의원 하나가 뭐 전라북도의 영역 사업 중에 뭐 23억 정도가 이미 뭐 이렇게 민주당의 관련자가 받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의원이 이제 시작된 거죠. 그러면 이제 조직위가 썼던 한 800억 정도 돈이 있거든요. 이제 전체 돈에 조직위 비용이 있고 전라북도가 쓴 돈이 있는데 거의 조직위가 쓴 돈이 거의 7~80% 돼요. 네. 전라북도가 이제 그 일부를 쓴 거고. 그러면 조직위도 다 영역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형식 용역은 누가 했나, 그리고 퇴형식은 누가 했냐, 그리고 이제 이 용역은 누가 받았냐, 이거 다 이제 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어떻게 보고 시시비비는 가릴 때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케이.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요? 다 말씀해 더 주셨어요. 이상한 얘기가 없어요? 저는 지금 말을 선뜻 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 제가 지금 대변인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네. 우리는 팩트 체크 개념으로 그러니까 지금 전 정부 탓을 한 거, 전라북도 탓을 한 것이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그러니까 그 당인 국민의힘에서 먼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 정부 탓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국민께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하는데 그런 과정이 국민께는 다 세세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나중에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결론적으로는 서로 니 탓 내 탓하는 것처럼 핑퐁하는 것처럼 보여질까봐 되게 좀 걱정스럽긴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트 체크는 조금 간단하게 몇 개는 해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릴게요. 국민의힘이 논평으로 잼버리 새만금 유치가 확정된 건 2017년도 8월 문재인 정부 시절입니다라는 것이 대변인 논평이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고 그 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됐다라는 거 이미 확정이 된 거예요. 네, 그거는 뭐 이미 알았던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2015년도다라는 것은 뭐 아는 거고 또 16년도에는 이것이 전라북도의 그냥 그 스카우트 어떤 그런 잼버리 그 행사가 아니고 이것을 국제적인 행사로 그렇죠. 했던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이것도 그때 당시 확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잼버리 관련돼서 잼버리 특별법이 나왔잖아요. 일반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상위법이란 말이죠. 더 먼저 상위법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렇게 또 이행할 때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것을 국민의힘 그때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해수부 장관 했었던 분이 이거를 이주영 의원일 거예요. 이주영. 해수부 장관 하셨던 그때 뭐
그 세월호 참사 그렇죠. 때 막 해수부 수염 장관 막 때. 네, 네, 맞아요. 그때 그분께서 발의를 했던 겁니다. 이것도 박근혜 정부 때예요. 근데 그 특별법에서는 그게 있었어요. 조직위 구성하는 건 당연한 거, 정부 소속인 거고, 그리고 정부 지원위원회를 설정을 해야 그렇죠.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되었었는데 부처 장관들 포함해서 30여 명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걸 회의를 계속해야 지원위원회라고 되는데,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회의가 2번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딱 그 행사까지 2번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회의 자체가 2번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이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까 조직이 말씀 주셨잖아요. 조직위는 정부고 집행부는 그 국민의 아니야 저기 그 전라북도잖아요. 전라북도. 그런데 예산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의 7, 80%는 집행이 한마디로 정부에서 쓴 거고 그쵸. 예산이 집행된 것은 2022년도 이후에 거의 대부분이 네. 다 집행이 됐다라는 그 팩트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오늘 언론에서 뭐가 나왔냐면 전북이 잼버리 핑계로 SOC 사업 끌어간 예산이 11조 원이래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잼버리 검색해서 다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해서 우리 탓이 아니야 얘기하려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뒤에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은 이거는 핑퐁은 아니다. 그렇지만 국민께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있는 사실은 우리가 좀 정확히 짚고 나서 판단은 나중에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만 전달을 한다 하더라도. SOC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왜 보세요. 지난번에 평창 올림픽 때도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평창 네. 올림픽 때문에 도로를 까는 네, 거예요. 네. 철도도 까는 거고 네, KTX도 연결하는 거고 네. 그게 SOC 사업이에요. 그러면 잼버리 물론 잼버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잼버리에 연관돼서 전라북도든 아니면 저 지역 지자체에서 예산을 따오든 아니면 전국적인 국토 그 개발 노선에 따라서 도를 놓는 거지. 그렇죠. 이게 잼버리 때문에 전라북도가 이만큼의 이익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가지고 마치 전 정부에 또 이 뭐야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이 못된 행동을 언제나 멈출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진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 정도의 일이 벌어졌으면 일단 사과를 그렇죠. 하는 사과를 게 해야지. 보통 사람들의 정서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사과한 사람이 지금 김윤덕 공동위원장 정도가 민주당 의원이죠. 민주당 의원이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동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당장에 뭐 어떤 책임이 있어서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떤 심정적 책임이라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좀 양심에 좀 약간 가책이라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어떻게 1년 동안 그러니까 작년 5월에 임기가 시작되고 그러면 임기가 시작되고 상황을 체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상황이 체크했으면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으면 밖으로 밖으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문제가 있다. 아 우리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으면 또 모를까. 아니 그때 당시에 국정감사나 이런 과정에서 많은 우려점이 나왔잖아요. 프레 행사도 못 하고 그리고 이제 뭐 1년 연기해 달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이제 계속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책임 있게 본인들이 하는 게 맞지. 이제 1년 반 동안 받아 안아서 했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아 니들 전에 니들이 유치했으니까 네가 책임이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나서서 그렇지. 본인이 유치한 대통령으로서 사과했잖아. 우리 사과를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감하고 그랬더니 또 무슨 하태경은 뭐 이건 국가를 비하했다고 실패를 규정사실화 아니 니들이 그렇게 아닌가 뭐 예를 들면 아니 문재인 탓을 해서 아니 대통령이 그래 아유, 뭐 100번 양보해서 그래 나도 유치한 대통령으로서 조금 미안하고 사과한다 이렇게 했으면 그러면 더 뻘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들 뭐지 해야 되는데 그거 했다고 이제 또 실패를 기정사실화 했다고 국가를 비하한다고? 야 뭘 해도 이제 욕하고 싶었던 거죠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진짜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국민의힘들은 철면피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후한무치, 창피함을 몰라. 맞아요. 그냥 대놓고 막 자기들이 분명히 그러니까 현 정부가 잘못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잘못 없어. 다 전 정부 탓이야. 민주당이 이래서 이렇게 한 거야. 아니 너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은 또 너무 착해 빠져가지고 네. 우리가 그래 사과를 먼저 해. 그러니까. 내가 보면서 한편으로는요 민주당 좀 뻔뻔해져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진짜 아니 같이 좀 싸우고 너무 하잖아요. 아니 네. 해도 너무해.
아니 그리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이경 대변인도 얘기했고 기본적으로 예산의 거의 90%가 작년 이후에 맞아요. 쓰여진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집행된 예산, 네, 집행. 운영이 운영 빼고 네. 왜냐면 물건 사고 이 화장실 무슨 5년 전부터 설치해놔요? 그냥 무슨 건물 짓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샤워장을 5년부터 맞아요. 설치하고 맞아요. 왜냐면 어차피 뜯어갈 거야. 12일짜리니까. 그러니까 텐트도 물론 5년부터 살아? 맞아요. 그러면 다 패션 지나가고 못 써요. 5년 맞아요. 지나면. 맞아요. 그걸 안 했다라고 뭐라는 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그게. 되죠. 맞아요. 근데 그 민주당 그래도 또 국민 앞에 사과해. 예. 이게 참 난 그래서 국민의힘의 저는 정말 후한무치한 행동, 창피함을 모르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저런 행동은 정말 있을 수도 없어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돼. 어쨌든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 때 왜 새만금 그 간척지로 여기를 선정을 했냐라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고성하고 새만금하고 경쟁해서 박근혜 정부 때 맞아요. 결정이 된 박근혜 거잖아요. 정부 때예요. 내부 경쟁을. 네, 그렇게 그게 또 이제 본인들은 팩트가 됐는지 다시 한번 그 다음에는 간척지로 선정된 것이 문제이다. 그것도 문재인 정부 때 빼고 간척지, 그러니까 전라북도 자체가 좀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또 네, 이 행사가 네, 있었잖아요. 했었어요. 네, 우리는 이번에 3만 4천 명의 학생들이 왔고 일본은 그때 3만 3천 명의 아이들이 갔었어요. 그때 여론조사했을 때 문제가 간척지였지만 같은 간척지였지만 98% 이상이 그래도 만족한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간척지가 문제가 아니었다. 이번에도 영국이 철수하면서 화장실이 더럽다, 맞아요. 위생 문제 얘기했었고 먹을 거 얘기했었고 그늘막 없다, 그리고 에어컨 시설, 냉방 시설 없다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것을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럼 2년 전부터 이거 설치해 놓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산진이 집행된 부분, 윤석열 정권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뻔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는 또 뭐냐? 이 핑계를 다 대다가 마지막엔 그나마 괜찮은 게 뭐였냐? 태풍 때문에 그렇다. 태풍 때문에 우리가 다 철수를 하는 거다. 근데 BBC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태풍 탓을 잘했고 이번에 태풍이 당시 이제 윤석열 정권을 살려줬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있었잖아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지금 좀 너무 세지 않게 조곤조곤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 부끄러운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뻔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논평에서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 정부는 대변인 논평이에요.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는 지방정부입니다. 지방시대정부입니다. 중앙정부 탓하면 지방단체장의 소소한 행사 유치마저 전부 중앙정부가 컨트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논평입니까? 이런 논평을 냅니다. 근데 이런 논평이 또 속는 일부의 어떤 지지자분들은 또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아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태풍에까지 대비를 해서 준비를 했다라고 이제 그 전에 이제 발표를 했어요. 실제 이제 그 오픈되기 전에 이 조직위원회 회의 때 김현숙 장관이 뭐 태풍 준비까지 다 했다. 그럼 태풍 준비를 뭐 했냐? 그럼 예를 들면 이번에 보면 되게 진짜 기가 막힌 그 뭐 이미 철수한 그 국가의 숙소를 뭐 마련해 갖고 배치하고 아예 참여 오지도 않는 국가를 또 왔다고 해 갖고 막 170명을 또 숙소랑 음식 배치 뭐 이런 식의 진짜 웃지 못할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행사였지 않았냐.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스카우트 정신의 이제 발원지잖아요. 영국이. 그리고 이제 스카우트와 관련돼서 모든 잼버리나 이런 거에 시작점이고. 근데 그 이 지도자들이 이제 자국의 언론하고 한 인터뷰를 보면 이제 이런 환경이 나빠서 예를 들면 뭐 거기가 뭐 뻘이라서 아니면 거기가 간척지라서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저히 생존할 수 없을 것 같은 이제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예를 들면 좀 멀리 있어서 진짜 안전한 숙소가 있거나 멀리에 뭐 화장실이 있거나 이것들은 극복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에 이용하는 이 시설 자체가 생존과 관련돼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철수를 해야 된 밖에 없다.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데 아무튼 뭐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만약에 처음 철수한 곳이 영국과 미국이 아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또 난리를 폈을까 정부가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건데 아무튼 뭐 저는 좀 반성하고 사과하고 지금 어찌됐든 국가 브랜드 지금 밈이 엄청 돌아다닌다잖아요 세계적으로 요즘에 이제 청소년들은 우리도 그렇지만 이런 TV나 이런 거 안 보고 일종의 온라인에 있는 SNS나 OTT를 보는데 SNS 상에 우리 한국의 어떤 이런 비하하는 밈들이 엄청 돌아다닌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3만 4천 명의 그 학생들이에요. 우리나라 학생들 빼도 그래도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도
생각해도 3만 명은 되잖아요. 근데 이 세 개의 학생들이 거의 앞으로 한 30년은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가 그러니까. 이 잼버리 행사로 그냥 끝났어요. 네. 네, 이미지가 그리고 근데 또 우리 그 타스라는 게 한덕수 총리가 지난 5월 달에요. 5월 달에 새만금을 한번 방문을 합니다. 현장 점검이라고 방문을 해요. 그리고 보도 자료를 막 내요. 보도 자료는 아주 또 그럴싸하게 내요. 정부 지원위원회 주재한다. 근데 아까 그 제가 말했던 그 특별법 22조 그렇죠. 정부 주재위원회를 정부 지원위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본인들이 갔다라고 하면서 꼼꼼히 챙겨왔다라고 얘기합니다. 화장실도 꼼꼼히. 청소하시고. 근데 이것은 지난 5월 17일 날 조금 전에 화장실 청소는 그 이후에 총리라는 사람이 특별법에는 최고 책임자가 지금 총리입니다. 가서 아까 그 사진 화장지 잡은 거 보셨어요? 너무 더러워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잡은 거. 진짜 청소 저희가 요리는 못하지만 청소는 되게 잘하거든요. 진짜 청소하는 사람은 저딴 식으로 안 잡습니다. 저거는 딱 사진만 봐도 그냥 사진 찍기 위한 그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영국 BBC는 뭐라고 했냐면 태풍은 이번 대회의 진상을 덮어주고 있다. 진상을 덮어주고 있다.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풍 피해에 대해서 그럼 태풍에 대해서 우리가 예비하고 있느냐, 본인들이 어떻게 어려울 상황을 대비해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라는 것이 국회에서도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때 했던 얘기가 342곳의 대피소를 마련을 했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는 5만 명 이상의 수용이 가능하다. 그럼 돼야 되죠. 그런데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죠. 태풍 대비를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철수하는 것은 태풍 때문이에요. 라고 이렇게 앞뒤가 맞는 앞뒤가 틀린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뻔뻔하게 계속하는데요. 이거 철면피라는 표현도 말고 무슨 다른 표현은 없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이번에 두 가지 사실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하나는 스웨덴의 이 스카우트 지도자가 일기를 쓴 게 공개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일기 안에 이제 개영식과 관련된 우리가 이제 의심했던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텐트도 치지 않았고, 텐트도 치지 않았는데 이제 개영식 한다고 이제 와라라고 해서 1시간 이상을 갔다는 거잖아요. 1.5km 걸어. 예, 1시간 이상을 가고 다시 돌아와서 텐트를 다 친 게 새벽 시간이었다. 끝나는 게 밤에 늦게. 예, 아무튼 뭐 굉장히 진짜 어려운 환경에 있었다라는 게 나온 거고 또 하나는 이 전수무 변호사라고 이제 스카우트와 관련돼서 이제 역할도 하고 있고 그 현장에 있었던 분이 어제 이제 촛불에서 밝힌 내용이잖아요. 일단 늦게 왔다는 거잖아요. 상당히 늦게 대통령이 왔고 그게 이제 이유가 전라북도의 경제인들을 만나서 이제 뭐 만찬을 하고 왔는데 아무튼 좀 이렇게 술도 술을 먹은 것처럼 얼굴이 빨겠다. 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개영식 때 뭐 사회자가 스카우트에 굉장히 기여하시고 뭐 이렇게 이제 누군가를 소개하는 게 그 전에 그 이미 진행되고 있던 개영식을 다시 돌렸다는 거예요. 예전에 프리젠테이션도 한번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 부산 프리젠. 그렇죠. 엑스포 저기 가서 했던 자기가 것도 늦게 와가지고 맞아요. 비슷한 처음부터 다시. 이것도 다시 처음부터 다시 했고 이제 소개를 하는데 뭐 스카우트에 굉장히 공헌을 많이 하시고 뭐 스카우트와 연관이 이렇게 이제 본인을 소개한 줄 알고 일어나려고 했대요. 근데 이제 그 스카우트 그 한국 연맹 회장을 소개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본인이 아니고. 네, 본인이 아니고 그냥 뻘쭘해 갖고 이제 앉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이 사진은 이제 진짜 소개하는 거예요. 진짜 소개해서 진짜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당시에 너무 털썩 주저앉아 갖고 이게 이제 다시 일어나기 힘들어 갖고 이렇게 두 번째 두 번째 일어날 힘들었다. 때. 예. 저 뒤에 그게 이제 전수미 변호사가 어제 이제 촛불 집회에서 했던 발언인데 상당히 뭐 현장에서 보는 분이라서 상당히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저 사진만 봐도 뒤에 있는 사람들과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표정이 너무 대비되니까 정말 민망합니다. 네. 기분이 좋으신 건가? 그렇죠, 예. 본인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얼굴은 빨가네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네. 네.